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재생 방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절염 그러면 관절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요, 또 많은 분들이 그 나이가 드셔서 또 많이 써서 이렇게 마모가 돼서 이렇게 오신다고 알고 계신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트라우마, 외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깨 관절인데요. 무릎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또 이제 무릎인데요. 이렇게 관절은요, 뼈하고 뼈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충격 흡수를 위해서 카틸리지라는 연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일로 혈관하고 신경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또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척추도요,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틀어지면, 이렇게 되면 여기 디스크에 또 문제가 가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한 이 카이로프랙틱 학문에서는요, 이렇게 틀어진 것을 반듯하게 먼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그 카이로프랙틱의 철학이고 원리입니다. 무릎이나 뭐 어깨 관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면 이렇게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어깨 같은 경우도요, 어깨 자체 관절도 봐야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체형이 이렇게 흉추가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어깨 관절에 압력이 많이 가하게 되겠죠. 또 무릎이나 고관절도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허리가 요추가 틀어지거나 골반이 틀어지면 그쪽 그 관절에 압력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척추 체형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은요, 이렇게 뼈하고 연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혈관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예 연골에다가 혈관을 넣지 않으시고 그 혈관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활액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릎 관절인데요.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여기 카til리지 연골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액이 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거고요. 이 활액이 연골로 가게 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이 무릎을 구부렸다가 피는 요 동작입니다. 자, 요 동작이 저희가 평상시에 걸을 때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자주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활액이 그 연골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척추에도요, 이 척추 디스크에도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인바이비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앉아만 계시면 움직임에 제한이 오니까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고 운동을 하셔야만 활액이 공급되는 거고, 이 무릎 같은 경우도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연골을 제대로 하시려면 첫 번째 체형 교정을 하시고, 이런 메커니즘에 관련된 운동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좋은 음식을 좀 드셔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 몸의 피인데요. 제가 아까 그 활액이라는 게 잘 가야 영양이 공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활액은요, 블러드를 필터를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만약에 맑아야 되는데 이렇게 끈적끈적하다고 그러죠. 스티키해서 이렇게 엉켜 있다 그러면 그 필터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드시는 거를 잘 신경 쓰셔서 이렇게 피가 맑고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게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이 관절에 문제가 많으신 거고요. 이 피를 맑게 하시려면 첫 번째 그 폴리언세츄레이티드라고 해서 그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용유, 우리가 흔히 많이 드시는 그 기름 있죠. 무슨 콩기름, 포도씨유, 뭐 이런 캐놀라, 이런 우리가 드시는 모든 식용유에는 이 폴리언세츄레이티드 이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용유를 안 드시면 좋고요. 또 하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액상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흔히 마시는 그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단맛을 내는 시럽인데 그것이 또 피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안 드시면 좋고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재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으면 제 세포도 살아있겠죠. 그러면 이 세포들은 매일 10 billion cells, 그 10억 개의 세포가 매일매일 재생되고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킨은 28일, 이 스킨에 있는 그 세포는요 28일마다 죽고 계속 재생이 되고요. 블러드는 120일, 본, 뼈는 1년, 그 다음에 스토먹은 또 5일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이 연골도요 1년 반에서 2년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연골도 제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재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올바르게 재생이 되려면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을 주무실 때 우리 몸이 그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체형 교정을 하고 또 잘 드셔도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최소 7시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방해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또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서요 이런 관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